특허는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이 완성되었을 때 특허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학교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발명이 된다면 창업 전이라도 특허를 내는 게 맞겠죠. 고객 가치 명제를 먼저 정의하고 혁신 제품을 기획한 다음에 그에 대한 기술을 뒤에 찾아서 만들어 간다면 창업 초기나 창업 직후가 특허 출원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봐요. 너무 늦지 않게 또 너무 빠르지 않게 둘 다 챙겨야 되겠죠. 가치 있는 기술 개발의 진전이 이루어졌을 때 논문이나 학회 발표 등 기술 공개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특허 출원을 먼저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또 아직 구체적인 솔루션이나 적절한 실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컨셉적인 부분만 기재해서 등록되지 않을 특허를 먼저 출발시키는 것도 안 되겠죠. 밥이 설 익었을 때 밥솥을 열어보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없다는 면에서 너무 빠르거나 성급하지 않게 이 둘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분야에 따라 또 창업팀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면 사업 준비부터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해당 분야 특허 전문가나 변리사 도움을 받아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함께 설계하고 갖추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공개의 대가예요. give and take죠. 따라서 내가 특허권으로 발명을 보호받고자 특허 출원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기술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 경쟁자나 후발주자들에게까지도요. 따라서 앞서서 얘기했던 세 가지 특허로 인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특허 기술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도 감수해야 된답니다. 다만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특허청이 그 기술을 즉시 세상에 공개해버리지는 않아요. 출원인이 그 특허 내용으로 기술을 배울 이들에게 기술 개발 추월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특허적인 절차적 보호를 위해서 특허 공개는 출원 후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고 그 전에는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거나 특허가 빨리 등록되어 버리지 않는 한 기술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저희 기술을 노하우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가요? 특허로 출원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 기술이 상용화된 후 경쟁 기술자들이 제품 서비스를 분석해 보면 이를테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로 출원하시는 게 유리하고 안전해요. 우리가 직접 알려주지 않는 한 제품 서비스를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라는 자신이 있다면 노하우로 보유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마치 코카콜라 레시피처럼요. 그런데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핵심 엔지니어가 경쟁사로 이직해서 기술 내용이 경쟁사에 넘어간다. 결국 전직 제한이나 계약, 부경법에 의한 보호 등이 있더라도 기술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이고 이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이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기술을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정된 기간이나마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를 내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서 특히 반도체 분야 같으면 특허 출원일 후 20년까지 보호되는 특허가 결코 수명이 짧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허 출원을 하는 데 드는 수임료와 간납 수수료도 창업자에게는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특허가 심사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절되어 버리거나 권리 범위가 활용 불가능할 정도로 좁게 등록될 때는 참 안타깝죠.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등록이 되면서도 좋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과 경험을 가진 특허법인, 변리사와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술 창업팀들이 창업 경진대회나 과제 제안 발표를 할 때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도 특허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서야 변리사를 찾곤 합니다. 저는 그러면 좀 늦다고 봐요. 할 수만 있다면 창업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자문해줄 변리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기 팀원의 입장보다 또 창업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창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들은 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겠고요. 공학 전공을 하는 사람, 특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주변 선후배 친구들 중에서 변리사가 있을 거예요. 노력해서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려고 하면 분명히 있어요. 또 스스로 찾기 어려울 때는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교내 산학협력단이나 창업지원팀이 실력 있는 변리사, 특허 전문가를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죠. 저는 반대로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창업자 본인에게 성심을 다해 조언해 줄 만한 변리사라면 창업 준비나 진행이 어느 단계에 있던 그 시점에 맞는 준비사항을 코칭할 수가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게 무조건 수임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들더라도 큰 비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특허에 대한 교육, 자문, 특허 출원 등을 위해서 국비나 교비, 정책자금 등으로 지원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먼저 찾은 뒤에 변리사를 만나겠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변리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요. 같이 자문을 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업팀을 만나면 먼저 현재의 개발 수준과 기존의 특허 구축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기본적 지재권 세미나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특허와 상표 출원 진행 방향의 로드맵을 짜드리거나 우려되는 선행 특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문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IP&R&D 전략 지원 사업이나 지식재산 분쟁 예방 컨설팅 등을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은 뒤 도움을 받겠다고 마음 먹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또 전체의 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초기 팀들 모두 의욕 충만하고 아닌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기술력도 있어요. 다만 지재권에 있어서만큼은 기술개발과 창업 이후의 성장을 함께 갈 지재권 주치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술개발을 다 해놓고 나서 변리사를 만나 특허 확보를 상의하면 되지 하지 마시고 기술개발 중에라도 기술개발을 기획하는 중에라도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앞에서 기술 창업의 길을 걸어간 선배 창업가들의 사례를 듣고 적어도 지재권적으로는 교훈이 될 만한 사례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창업팀을 돕는 변리사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기술개발 자체에 도움을 드리기도 해요. 혁신개발 기법들을 자문하거나 또 필요한 협력자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킹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죠. 변리사들 그리고 특허법인은 고객층이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기술 분야, 다양한 성격의 고객들을 많이 알고 있죠.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을 예로 들어보면 초기 창업팀이 의료용 소재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신소재공학과 교수님, 전기연구원이나 전자부품연구원의 박사님들, 그리고 시제품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들, 임상시험을 준비하며 필요한 자문을 해줄 에이전트, 그리고 임상 연구를 하시는 병원 의대 교수님, 투자사, 엑셀러레이터에 이르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연결을 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냥 명함만 교환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도록 조력자나 파트너를 찾아드릴 수도 있죠. 저와 저희 회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